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와 메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어떠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클래스의 구조를 보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객체에 들어있는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함수, 즉 메소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객체에 대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도 객체이고 이 객체에 정말 실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특별한 객체를 인스턴스 객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값들은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저장될 것 같아서 디자인해 놓고 설계해 놓은 이러한 것들을 어떤 틀로 본다면 클래스는 틀과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와플을 찍어낼 수 있는 틀이 있는데요. 이 와플에 움푹움푹 들어간 것이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개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 크기, 이 개수, 이 틀에 맞는 것을 와플을 찍어내는 것인데 여기에 넣을 때 밀가루 반죽을 어떤 상태로 넣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크림을 넣는지 뭐 단팥을 넣는지 딸기잼을 넣든지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크게 본다면 이 틀에 맞는 와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클래스를 디자인할 때 그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객체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쓰지 않으면 즉, 난 딸기잼 넣지 않고 뭐 크림도 안 넣고 그냥 밀가루로만 할 거야. 이래도 이 와플이 되는 것이고 안에 딸기잼을 많이 넣을 거야. 조금 넣을 거야. 그래도 이 와플에 찍어내는 이 모양이 와플만 된다면 이 클래스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하는 거, 그 틀 자체를 클래스라고 한다면 클래스는 한 번 정의를 해놓고 그 클래스 모양대로 새로운 객체를 찍어낸다. 자, 자동차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자동차를 처음에는 10대를 팔 거예요. 그래서 10대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했어요. 그 저장된 틀은 자동차 클래스라고 지정해 놓은 그 틀이에요. 앞으로 자동차가 20대가 더 들어올 수 있고 뭐 내년에는 100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장 공간을 계속 확보함에 있어서 그 자동차 클래스라고 디자인해놨던 그 틀대로만 그 자동차가 생성되고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클래스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기본 형식이 있습니다. 퍼블릭이라고 써 있는데 반드시 퍼블릭이라고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써야 될 것은 클래스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은 클래스라는 단어. 제가 포인트 좀 바꾸겠습니다. 이 클래스라는 용어, 키워드죠. 이 키워드는 필수입니다. 클래스 쓸 때 소문자인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 클래스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도 필수인데요. 이 클래스 이름을 쓰실 때는 우리가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법에 어긋나는 규칙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클래스와 일반 변수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반드시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앞에를 대문자로 해주세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 이거는 필수입니다. 자, 앞에 퍼블릭이 붙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접근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문법은 집합기호입니다. 블럭을 만들어주는 기호죠. 그래서 블럭이 시작합니다. 블럭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는 클래스라고 쓰고 클래스 이름을 앞 글자를 대문자로 해서 써주고 집합기호를 열고 닫아주는 겁니다. 자, 안쪽에는 더블 레디어스 그리고 여기는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죠. 필드 1이라고 써있는데 멤버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표현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또는 객체의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설계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사이에서 뭐 int i 하고 쓰면 안 되나요? 자바는 선언적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단에 무조건 선언을 해야 된다.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 요소, 그 클래스 객체를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태를 저장하는 변수다. 그러면 이게 상단에 다 써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초기화까지 해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문에 쓰이는 반복 재화 변수다. 단순히 i가 몇부터 i는 몇까지 움직인다. 그런 i는 클래스의 핵심 요소가 상태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그럴 때는 사이사이에 int i 이렇게 선언하고 쓰셔도 됩니다. 즉 클래스의 대표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은 위에서 이렇게 선언한 게 좋다는 거고, 이것을 필드 또는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 정보뿐만 아니라 기능도 있다고 했죠. 이 기능은 이렇게 함수 형태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반환 타입, 그리고 메소드 이름, 메소드 이름. 이거는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괄호가 없는 것은 메소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정의할 때 일반 함수 정의하듯이 이렇게 집합교를 열어서 불러김을 표시를 해주고 정의를 합니다. 반환형이 없는 메소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지금 W형을 반환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환형이 없을 때는 반환할 게 없어요 라는 기호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void가 되겠습니다. void. 이 메소드를 만드는 방법은 뒷부분에서 또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봤던 클래스를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public이라고 썼던 것은 접근자인데, 이 클래스를 외부에서, 즉 캡슐화되어 있는, 다 캡슐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되었던 또 다른 클래스에서 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가, 또는 이 클래스에 접근해서 이 클래스의 형태를 가진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가, 그것을 표시하는 것들이 이 접근 지정자입니다. 근데 이 퍼블릭하고 되어 있으면 이 클래스는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이다 라는 기호로서 클래스를 써주시고, 이건 클래스 이름은 앞부분은 대문자. 그리고 이 멤버 변수 정의하시고 메소드를 정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가 만들어졌으면 그 클래스는 일종의 정의지, 틀이지, 실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값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실제 데이터를 만들 때 쓰이는 것을 우리가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드는 과정을 보실까요? 여기 위에 보면 1행부터 8행까지의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퍼블릭이 안 붙어 있네요. 자, 밑에 보면은 10 라인에 보면 퍼블릭 클래스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클래스가 하나 있고 클래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서클 클래스이고, 서클 클래스는 앞부분에서 봤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클래스는 서클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앞 글자를 대문자로 해주고 블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메소드가 들어있는데 특수한 메소드입니다. 메인 메소드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파일 하나입니다. 이 전체가. 제가 좀 이따 이클립스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파일 하나에 클래스가 두 개 들어있고 메인 메소드가 들어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메인 메소드부터 실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퍼블릭이 메인 메소드가 들어있는 클래스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우면 메인 메소드가 있는 접근자는 무조건 퍼블릭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소드의 앞에 붙어 있는 거 보면 퍼블릭 써 있죠. 자, 이 메인 메소드를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실행을 못 하죠. 따라서 호출할 수 있는 접근권을 주는 겁니다. 그게 공용이라는 느낌의 퍼블릭이 되겠고요. 자, 스태틱이라는 것은 이 메인 메소드가 들어있는 클래스를 틀이잖아요. 클래스는 틀이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체를 찍어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데 어디에도 이 서클 테스트라는 걸 찍어내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메인 메소드가 실행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스태틱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스태틱이란 것이 붙어서 클래스를 정의하거나 또는 스태틱이란 게 붙어서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면 새로 객체를 찍어내지 않고도, 즉 실체화가 되지 않고도 사용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쪽에 보면 circle이라고 대문자가 나옵니다. 이건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클래스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앞에 대문자를 쓰게 되면 클래스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클래스구나. 봤더니 상단에 있는 클래스죠. 이렇게 생긴 틀입니다. 이 틀로 obj라는 참조형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완전히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new라는 객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new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즉 obj라는 변수는 circle을 가리킬 수 있는 변수다 라고 선언한 것 뿐입니다. 밑에 있는 obj는 그러면 obj는 가리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정말 가리킨다는 것은 포인터이고 포인터라는 것은 주소값을 가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circle이라는 것이 불러져 오면서 실제 circle의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new 찍어내서 실체가 존재하면 어딘가 저장되니까 주소값이 나오겠죠. 그 주소값을 obj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obj는 참조용 변수라고 합니다.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여기서 circle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데 괄호가 있죠. 이거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나 클래스 circle에 가보면 이 circle하고 써 있는 메소드는 없습니다. 이거는 디폴트로 생성된 메소드가 되겠는데요. 처음에 new 하면서 객체가 찍어낼 때 제일 처음에 불러와지는 특수한 메소드입니다. 이거를 생성자라고 하고요. 추후에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를 사용자가 눈에 확실히 보이게 코딩을 해주면 그 생성자를 쓸 수 있는데 현재 circle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그러한 메소드, 즉 그러한 생성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객체가 생성될 때는 무조건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그러면 생성자의 역할은 말 그대로 컨스트럭터, 객체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처음 그 객체가 찍어질 때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여기서는 레디어스를 0으로 그다음에 컬러를 널로 초기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circle이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체 얘가 초기화가 되면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체가 생겨지는 것이고요. 그 실체가 생긴 거의 주소를 이 obj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obj 점 하고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 obj가 가리킬 수 있는 데이터, 즉 객체의 구성 요소 중에서 레디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디어스는 100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디어스에 가볼게요. 레디어스는 인트 타입인데요. 이 앞에 뭔가가 없어요. 내가 없다는 거 말한 것은 public, private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써 있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외부에서 바로 값을 입력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구현하는 것은 썩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단 파일 하나에, 즉 같은 파일에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은 클래스로 저장되거든요. 자바로 저장되는데 같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것이고 다른 클래스에서 이렇게 생성해서 멤버 변수에 접근한다? 이거는 캡슐화에 어긋나는 정책이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new하고 점하고 그 레디어스는 100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추후 우리가 앞으로 배울 지양이 아니라 지향하는 바는 레디어스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소드를 이 안에 장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소드를 호출해서 레디어스 값을 바꿔주는 거죠. 현재는 그런 메소드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접근해서 바꾸는 걸 예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예제는 객체를 생성하면 그 클래스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그 객체는 쓸 수 있다. 그게 주요 초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obj라는 것은 circle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이기 때문에 circle이 가질 수 있는 레디어스나 컬러나 calculate area의 약자죠. area라는 기능을 가져다 쓸 수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클립스에서 잠깐 설명 좀 드릴 게 있는데요. 내려가서 제가 이클립스를 좀 띄우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클립스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클립스 처음에 뜨면 이렇게 론칭을 하게 되죠. 이거는 작업 폴더를 지정하는 것인데 여러 곳에 하는 것보다는 어느 곳에 하나 폴더를 만들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예제를 저장하는 게 좋죠. 자, 깨끗이 다 비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런칭해서 이클립스를 띄우게 되면 이클립스의 버전과 JDK 버전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파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바 프로젝트가 화면에 안 보일 때는 아래쪽에 어드를 눌러서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자바 프로젝트에 제목을 주게 되는데 프로젝트 이름에는 한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상관없지만 제가 EX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JRE를 찾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의 버전인데 저는 여러 개를 좀 설치해 놓은 상태라 뭐 1.8 더 낮은 거 1.8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9가 잡혀 있는 상태고 자 피니쉬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창에서 패키지 익스플로러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윈도우라든지 또는 보기 메뉴에 가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패키지 단위로 지금 보고 있고 프로젝트 단위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는 라이브러리니까 나에게 지원해주는 기능들. 자, 여기 모든 기능들이 지금 라이브러리 기능들인데 얘네들은 압축 파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압축 파일 형태는 JAR, 잘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SRC라고 써 있는 데서 실제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습니다. New하고 자바 클래스를 누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소스 폴더가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시고요. 지금 현재 EX 프로젝트 안에 SRC 안에서 만들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패키지는 안 써주시면 기본으로 프로젝트 이름으로 갑니다. 또는 디폴트라고 써지기도 합니다. 패키지 개념은 다음에 알아보겠으나 이건 꾸러미라는 뜻이잖아요. 코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로그인 기능, 화면에 뭐 예약하는 기능, 반납하는 기능 이런 식으로 어떻게 크게 분류를 하고 싶을 때 그때 패키지를 쓰기도 하고 접근 권한을 구분하고 싶을 때 패키지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네임이라는 것은 클래스 네임인데 저희가 이제 과제를 내게 되면 클래스 네임 주실 때 주의할 점은 뭐 한글을 지원해요 그런다 쳐도 절대 우리 코드에서는 한글 쓰지 않기로 합니다. 자바는 16비트 코드이기 때문에 한글 지원도 가능해요. 그래서 변수 이름에 한글을 쓸 수도 있으나 다 영어를 쓰시면 좋겠고요. 특히 클래스 이름은 앞에를 대문자를 쓰기로 했잖아요. 제가 서클 클래스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public이라는 접근자를 줄까요? 제 지금은 public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예제에서는 서클 클래스는 public이 없었어요. 일단 주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main 메소드를 같이 만들겠습니다. 아까는 서클 테스트라는 또 다른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소드가 있었는데 저는 서클 안에 지금 메인 메소드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는 퍼블릭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ircle.java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이 circle.java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프로퍼티스를 가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로케이션이 뜹니다.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자기가 작성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됐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로케이션 누르게 되면 어디에 저장됐는지 그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저장되냐면 작업 폴더로 잡았던 처음에 이클립스를 띄울 때 워크스페이스를 잡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작업 공간.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폴더로 EX라는 폴더가 존재하고요. EX 폴더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안에 SRC 폴더가 있고요. 그 SRC 폴더 안에 이 circle.java라는 파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자동 완성을 통해서 메인 메소드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메소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서클을 지금 만들 수 있는데요. 해상도를 높여놓긴 했으나 안 보이시면 제가 말을 하는 걸 위주로 보십시오. 여기 안에 아까는 서클에 대해서 뭐 레디어스가 뭐 더블이 있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인트형으로 레디어스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레디어스를 선언했고요. 다른 거는 없어요. 그냥 레디어스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면적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리턴 타입을 인트형으로 되돌려 주고요. 그리고 이 그 메소드의 이름은 되돌려주는 타입이고, 그리고 메소드의 이름은 calculate cal area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낙타체를 썼어요. 소문자, 대문자로 구분하는 거. 그리고 메소드 이름 다음에 어떤 값을 받아서 구합니까? 이거 어떤 값을 받냐면 레디어스를 받아서 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int r. 자, int 레디어스를 받아서 면적을 구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메소드에서 이제 그 리턴 타입이 있으니까 리턴이 존재해야겠죠. 자, 리턴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인가요? 그래서 3.14 곱하기 그다음에 레디어스 곱하기 레디어스. 제곱 모르면 뭐 2번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 그 가로 안을 통해서 넘어온 매개 변수는 입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빨간 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 빨간 X를 한번 눌러주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아니니? 라고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add cast to int. 그래서 change method return type to double. 이게 3.14가 지금 플로트형이든 더블이든 모르지만 3.14는 실수잖아요. C 언어에서 3.14는 기본형이 플로트이기 때문에 얘는 플로트가 되지만 자바에서 3.14는 기본 타입이 더블이기 때문에 이 3.14는 더블 3.14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인트형과 더블을 계산하고 있으면 당연히 확장돼서 더블이 될 텐데 너는 왜 인트형이 리턴한다고 써있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그래서 여기를 더블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에러가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만큼 클래스가 있고 그러면 이 메인 메소드는 꼭 다른 곳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그 안에 서클 안에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자, 메인 메소드 안에서 이 객체를 실제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서클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obj, 아까 obj라는 변수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obj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선언함과 동시에 바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equal new 하고 디폴트 생성자. 자, 디폴트 생성자의 규칙은 circle이라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다. 그리고 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디폴트 생성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장은 circle obj equal new circle 가로열고 닫고 이거는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콩 찍어내서 실체 obj를 만들었다. 그 obj는 circle 클래스 틀에 맞춰진 객체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에 있는 cal 에리어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 기능 cal 에리어의 기능은 이 obj라는 객체의 기능이므로 obj 점 하면은 여기에 다 떠야 되는 것이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obj 점 했을 때 여기서 삼각형 모양, 뭐 동그라미 모양 뭐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처음에 보면 radius 땡땡 int라고 써 있죠. 이 obj가 취할 수 있는 변수 중에 radius라는 int형 변수가 있다. 이거는 circle이라는 클래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뜻이고요. 여기서 equal이라는 걸 좀 보게 되면 equal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의 가로 안에는 객체 타입의 어떤 객체 타입의 arg라는 모양으로 들어와야 되고 되돌려주는 타입은 불리언 타입인데 이거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바에서 최상위에 존재하는 클래스가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클래스는 자동으로 이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오브젝트 되게 많이 써 있죠. 그래서 최상위 클래스가 기본으로 주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쓸 수 있는 기능은 여기죠. cal, area 하고 radius 이 두 개잖아요. 여기에 서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radius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equal하고 5를 줬습니다. 자, 반지름을 5를 줬어요. 그리고 기능을 호출해 보겠습니다. 반지름을 주고 obj 하고 클래스 서클에서 정의하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이 안에 레디어스를 넣어줘 보겠습니다. 근데 레디어스를 위에서 정의한 obj.radius를 넣어줘도 되고요. 그냥 숫자로 넣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4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한 반지름에 대한 면적이 구해지냐면 4에 대한 반지름에 대한 면적이 구해지는 것이지 레디어스를 5라고 해놨다고 해서 5에 대한 5가 반지름이 돼서 면적이 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메소드는 리턴 타입이 있죠. 근데 그냥 호출만 하고 끝났다. 그러면 아무 기능도 없게 되는 거고요. 리턴이라는 것은 되돌려주는 게 있으니까 뭔가 받아줘야겠죠. 받아줄 게 없으면 프린트문이라도 있어줘야겠죠. 시스템. 자, 시스템 할 때 시스템 클래스에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앞에가 대문자입니다. 클래스니까요. 시스템 그 다음에 밖에 나갈 수 있는 출력에 관한 거라서 out이라는 분리된 곳에 들어가면 print ln이라는 메소드가 있지요. 그래서 print ln하고 이 안에서 원의 원의 면적은 뭐뭐뭐. 제가 다음에는 이 화면의 글씨 크기를 좀 키워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작네요. 면적은 하고 나서 이 호출된 결과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출력문 안에서 여러 개를 출력할 때는 연결자 플러스를 써서 출력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실행을 시켜보면 자, 원의 면적은 50.24. 네, 암산이 안 되나요? 암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반지름을 5에서 5 고친 건 상관없고 원의 면적의 반지름을 10으로 주게 되면 암산하기 쉽죠. 그러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니까 314.0 이게 맞습니다. 답은 맞았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를 두 개를 해서 하면 어때요? 네, 아까처럼 이 메인 메소드를 따로 빼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클래스 서클이 닫혀버리고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클래스 하고 서클 테스트. 자, 서클 테스트하고 클래스니까 집 밖으로 시작되겠죠? 그리고 위드 집 밖으로 닫힙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으나 자, 퍼블릭을 붙일 때 메인 메소드에 있는 게 퍼블릭 접근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퍼블릭이 붙는 게 옳습니다. 따라서 위에 서클에 있는 퍼블릭을 빼서 여기에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책에 있는 예제랑 같아지게 되나요? 이때 오류가 나고 있죠. 자, 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책에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당황스러워 하는데요. 왜 오류가 나냐면 제가 파일을 저장하고 올 때 생각해 보세요. 자, 파일 이름이 뭐예요? circle.java입니다. 이 circle.java는요. 그 퍼블릭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퍼블릭이 서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제목에 의하면. 그래서 제목에 저장할 때 저희 저장할 때 뉴해서 클래스 만들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 자동으로 자바라는 확장자가 붙으면서 자바 파일이 된 건데 자바 파일 네임이 이 이름을 정할 때 클래스 이름으로 주고 들어왔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서클 테스트가 퍼블릭이기 때문에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가 퍼블릭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가버리지 말고 퍼블릭 클래스에서 붙여넣기 가면 퍼블릭이 두 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메인이 여기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퍼블릭을 위에는 퍼블릭 그대로 주고 제가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자, EX라는 패키지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 클래스의 이름은 서클 테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서클 테스트 당연히 퍼블릭이라 하고요. 메인 메소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은 만들 필요가 없어서 비어있는 상태로 피니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생기죠. 자, 서클 자바에 있던 이 부분의 메인 메소드 이거를 잘라다가 제가 서클 테스트 자바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서클 테스트라는 클래스는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서클이라는 자바 파일하고 서클 테스트 자바 파일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서클 테스트라는 곳에는 메인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퍼블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퍼블릭이 안 되면 안 되나요? 자, 이때는 에러 안 나오죠. 헷갈리시나요? 아까 메인 메소드 있는 것이 안에 있으면서 퍼블릭 있고 얘가 퍼블릭이 아니어서 에러가 나왔었죠. 일단은 이 파일이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있으나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는 메인 메소드 하나만 좀 만들기를 권장하고요. 그리고 퍼블릭을 붙일 때는 이 메인 메소드 앞에는 반드시 퍼블릭이 붙어야 되고 이 메소드 앞에 퍼블릭이 붙어 있는 것은 클래스도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퍼블릭과 퍼블릭이 아닌 여러 개가 한 곳에 존재할 때는 파일 이름은 퍼블릭인 것이 파일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결과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클립스를 띄운 거예요. 다음에는 이클립스 크기를 좀 키워서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변수의 종류는 뭐 기초 변수다. 이거는 여태까지 썼던 여러분이 int, float, double 이게 기초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참조 변수라는 것은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게 참조 변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열입니다. 배열은 그 파이썬에서도 그랬었고요. 배열하고 그 다음에 객체를 가리키는 변수들은 주소값을 가리키는 일종의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입할 때 차이가 납니다. 일반 int나 더블형은 3.14를 넣어라 그러면 값이 바뀌어버리고 덮어쓰기가 되지만 참조형 변수에서 값을 주게 되면 다른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지 그 값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봤던 이클립스를 완전히 닫아버렸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는 함수의 일종이잖아요. 함수의 이름을 메소드라고 한 것뿐이에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배우셨던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반환 타입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라고 해서 입력으로 쓸 수 있는 그 기능에 입력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나열하면 되는데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타입의 변수가 객체로 들어오느냐 이거를 int하고 x, y, c, 안 됩니다. int x, int y, int c 이런 식으로 같은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타입을 한 번만 쓰고 변수를 나열한다? 그거는 선언부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이 메소드 안에서 매개 변수에서는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라는 것은 매개 변수를 뜻하고 있는데 지금 호출하는 입장이 왼쪽이에요. 그 다음에 호출 당하는 입장이 오른쪽인데요. 호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실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형식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실 매개 변수와 형식 매개 변수의 개수도 똑같아야 되고 타입 또한 일치돼야지만 좋겠습니다. 이거 예제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랑 별 차이 없으니까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메소드 중복정이라는 것은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허용한다는 건데 그게 이름만 똑같지 매개 변수는 달라야 됩니다. 자, 이름도 똑같고 매개 변수도 똑같고 대두를 주는 타입이 똑같다? 즉 상단에 표시하는 이 한 줄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모두 똑같은 거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다른 클래스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클래스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는 지금 여기 OBJ가 뭐예요? 객체 이름이에요. 참조형 변수예요. 주소가 들어있어요.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게 객체예요. 자, 이 객체에서 들어있는 메소드들 중에서 이름이 스퀘어라고 똑같아요. 그러나 얘네들은 매개 변수가 달라요. 그리고 리턴 타입도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자, 오버라이드하고 오버로딩이 있는데 중복정의, 한글로는 중복정의, 그 다음에 오버로딩 말고 오버라이드는 재정의라고 합니다. 이 중복정의와 재정의는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복정의는 하나의 클래스에서의 문제점이고요. 앞으로 또 배울 오버라이드, 즉 재정의는 상속 간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같은 이름은 존재할 수 있으나 매개 변수와 리턴 타입은 다른다.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보면 스퀘어라는 함수가 있는데 지금 myMath라는 클래스 안에서 두 개의 기능이 존재하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int형을 매개 변수로 받고 double형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제곱을 해서 리턴해 주는 건데 double형을 리턴하고 int형을 리턴하죠. 이렇게 다른 것은 각각 선언이 가능하고 이거를 이렇게 호출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메인 메소드가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퍼블릭이고 아마 이 파일 이름이 myMath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퍼블릭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이때는 파일 이름을 정할 때 mymath test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래스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필드하고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클래스는 틀과 같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클래스가 실체 객체를 찍어내더라.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클래스 객체 개념을 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